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양치할 때 피가 나거나 단단한 음식을 씹기 힘들었던 기억 말이에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기셨다면 지금 정말 큰일 날 뻔하신 겁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노년 구강 건강을 연구하면서 만났던 73세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밥 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잇몸에서 피도 나고 이가 흔들려서 씹는 게 무서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할머니가 최근에 가슴이 답답하다며 병원에 다녀오셨다는 거였어요. 심장 검사를 받으셨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할머니 입안을 자세히 살펴보니 심각한 잇몸병이 있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잇몸병과 심장병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할머니께 잇몸 치료를 받으시면서 동시에 올바른 구강관리법을 알려드렸더니 석 달 후에 다시 오셨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선생님, 이제 사과도 베어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슴 답답한 것도 많이 나아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할머니를 보면서 저도 정말 뿌듯했습니다. 정보를 알려드리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클릭 한번 해주세요. 마지막에 유용한 정보 얻으실 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57세에 총 1개의 치아만 남기고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를 괴롭힌 질병이 바로 잇몸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어쩔 수 없었겠지만 지금도 많은 분들이 잇몸 건강을 소홀히 하고 계세요.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면 68세 박정수 할아버지 경우에요. 할아버지는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매일 산책도 하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하셨어요. 며느리가 걱정이 되어서 치매 검사를 받으러 가자고 했는데 할아버지는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니다라며 거부하셨대요. 그러다가 우연히 치과에 오시게 되었는데 입안 상태가 정말 심각했어요.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건 기본이고 치아가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제가 할아버지께 설명을 드렸어요. 할아버지, 잇몸 염증이 혈관을 타고 뇌로 올라가면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라고 했더니 그래서야 심각성을 느끼시더라고요. 치료를 받으시면서 동시에 잇몸에 좋은 영양소도 꾸준히 섭취하시니까 몇 달 후에는 기억력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며느리가 나중에 전화를 주셔서 할아버지가 예전처럼 활기차게 지내신다고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제가 확신하게 된 것은 잇몸병은 단순한 입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치매, 심장병, 뇌졸중까지 유발할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에요. 그리고 치아를 잃을수록 사망률은 높아지고 반대로 치아가 많을수록 기대 수명은 길어진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저는 이정훈이라고 하고 지난 20년간 노년 구강건강과 미생물 질환을 연구해왔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잇몸 건강의 중요성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이 들면 이가 빠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매일 양치질도 하고 있는데 왜 잇몸에서 피가 나나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안타까워요. 양치질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잇몸 건강을 위해서는 올바른 영양소 섭취와 생활습관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잇몸이 더 약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젊을 때는 세포의 재생 능력이 뛰어나서 작은 염증은 금방 회복됐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 회복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같은 양의 세균이라도 더 큰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또한 침 분비량도 줄어들어요. 침은 입안의 세균을 씻어내고 산성도를 중화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침이 줄어들면 세균이 더 쉽게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복용하시는 약물들도 구강 건강에 영향을 줘요. 고혈압약, 당뇨약, 우울증 약 등 상당수의 약물들이 침 분비를 줄이거나 잇몸 조직에 영향을 주거든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어요. 제가 그동안 연구하고 임상에서 확인한 방법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건강한 잇몸을 되찾으셨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잇몸이 왜 전신 건강에 영향을 주는지, 나이 들수록 왜 더 위험해지는지, 그리고 건강한 잇몸을 지키기 위한 실전 전략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어려운 의학 용어 없이 여러분이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로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올바른 지식과 꾸준한 실천만 있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한 잇몸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80대에도 자연치아를 20개 이상 건강하게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을 따라해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잇몸병이 왜 전신 건강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양치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반만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제가 작년에 만났던 66세 이영희 할머니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평소 구강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하루 3번 꼬박꼬박 양치질 하시고 치간 칫솔도 사용하시고 구강 청결제까지 쓰셨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잇몸에서 피가 나고 붓는 증상이 있으셨어요. 할머니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나아지지? 라며 속상해하셨어요. 자세히 검사해보니 할머니는 심각한 치주염이 있으셨고 더 놀라운 건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할머니께 설명을 드렸어요. 할머니, 잇몸의 염증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전신 염증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잇몸병은 단순히 입안의 염증 문제가 아니라 전신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무서운 질환이에요. 잇몸에 있는 세균들이 만들어내는 독소가 혈관을 타고 심장, 뇌, 폐 등 온몸으로 퍼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잇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 위험이 크게 높아져요. 제가 그동안 진료해본 노년층 환자분들 중에서 치주염으로 진단받은 분들을 살펴보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확실히 높았어요. 혈관 내 염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예로 71세 정만철 할아버지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당뇨를 앓고 계셨는데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어서 고생하고 계셨어요. 약을 바꿔도 보고 식단도 철저히 관리하셨는데 혈당이 계속 불안정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치과에 오시게 되었는데 잇몸 상태가 정말 심각했어요. 제가 할아버지께 잇몸 염증이 혈당 조절을 방해할 수 있어요 라고 설명을 드렸더니 처음에는 이가 혈당과 무슨 상관이 있나? 라고 의아해하셨어요. 하지만 잇몸 치료를 받으신 후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혈당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할아버지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라며 신기해하셨어요. 이처럼 잇몸 건강은 우리 몸 전체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어요. 특히 치아 개수와 수명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치아가 20개 이상인 분들은 10개 이하인 분들보다 기대 수명이 평균 7년 이상 길다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말 그대로 치아가 곧 수명인 셈이죠. 그럼 나이가 들수록 잇몸이 왜 더 약해지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선 세포의 방어력이 떨어져요. 젊을 때는 잇몸 세포들이 세균의 공격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강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 방어력이 약해지거든요. 마치 성벽이 낡아서 적의 공격을 막기 어려워지는 것과 같아요. 또한 구조적 변화도 일어나요. 잇몸 조직 자체가 얇아지고 잇몸뼈도 약해져요. 그래서 같은 양의 세균이라도 더 큰 손상을 입히게 되는 거예요. 콜라겐 생성 능력도 떨어져요. 잇몸을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콜라겐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잇몸이 푸석푸석해지고 쉽게 상처가 나는 거죠. 혈액 순환도 나빠져요. 잇몸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주는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회복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올바른 영양 공급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제가 그동안 연구하고 임상에서 확인한 결과 3가지 핵심 영양소만 제대로 섭취해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비타민 B군이에요. 비타민 B군은 세포 재생과 염증 억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특히 비타민 B1은 상처 치유를 돕고 비타민 B6은 면역력을 높여줘요. 비타민 B12는 신경계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칼슘과 마그네슘이에요. 이 두 영양소는 2대1 비율로 함께 섭취해야 효과가 좋아요. 칼슘은 잇몸뼈를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마그네슘은 칼슘의 흡수를 도와줘요. 세 번째는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는 촉진제 역할을 해요. 아무리 칼슘을 많이 섭취해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제대로 흡수되지 않거든요. 이 3가지 영양소는 단독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복합적으로 섭취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더 큰 효과를 내거든요. 실제로 제가 78세 박옥순 할머니를 진료했을 때의 일이에요. 할머니는 잇몸이 많이 내려앉으셔서 치아가 길어 보이고 시린 증상도 심했어요.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포기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제가 권해드린 영양소들을 꾸준히 섭취하시면서
동시에 올바른 구강 관리를 하시니까 3개월 후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잇몸 색깔이 건강한 분홍색으로 돌아왔고 시린 증상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할머니가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가? 라며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정말 뿌듯했어요. 음식을 통해서도 잇몸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특히 3가지 음식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옥수수 속대예요. 많은 분들이 옥수수 속대를 그냥 버리시는데 사실 이게 잇몸에 정말 좋은 천연 약재거든요. 옥수수 속대를 끓인 물로 각을 하면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해요. 시골 할머니들이 예전부터 써오신 민간요법인데 실제로 효과가 있어요. 두 번째는 당근이에요. 당근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점막 회복에 도움이 되고 세균 증식을 억제해줘요. 하지만 당근은 생으로 먹는 것보다 살짝 쪄서 먹는 게 흡수율이 더 좋아요. 세 번째는 사과예요. 사과에 들어있는 섬유질이 잇몸 마사지 효과를 내고 침 분비를 늘려줘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사과를 통째로 베어 먹으면 잇몸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잇몸이 약한 분들은 꼭 작게 썰어서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런 음식들을 일일이 챙겨 먹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요즘에는 잇몸 건강을 위한 영양제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비타민 B군 8종류와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까지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제품들 말이에요. 하지만 제품을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성분 배합 비율이 올바른지, 체내 흡수를 고려한 가공기술이 적용되었는지, 하루 한 알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제가 69세 최영수 할아버지를 진료했을 때 할아버지는 음식으로 다 챙겨 먹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검증된 영양제를 추천해드렸는데 꾸준히 드시면서 동시에 올바른 구강 관리를 하시니까 정말 좋은 결과를 얻으셨어요. 혼자서 모든 걸 다 챙기기 어렵다면 이런 제품들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20년간 구강 건강을 연구하면서 확인한 한 가지 진실이 있어요. 바로 잇몸이 무너지면 전신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입안의 작은 염증이 치매, 심장병, 심지어 사망률까지 높일 수 있다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시게 됐죠?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75세 김철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정말 절망적인 상태셨어요. 치아가 거의 다 흔들리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말씀하실 때도 발음이 불분명했어요. 더 심각한 건 최근에 건망증이 심해져서 가족들이 치매를 의심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할아버지는 선생님,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틀리나 해주세요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할아버지께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어요 라고 설득을 드렸어요. 그때부터 할아버지는 정말 성실하게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따라하셨어요. 매일 올바른 방법으로 양치질하시고 잇몸에 좋은 영양소들도 꾸준히 섭취하시고 잇몸 마사지도 빠뜨리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이런 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라고 반신반의하셨지만 점점 변화를 느끼시기 시작했어요. 석 달 후에 다시 오셨을 때 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어요. 잇몸 색깔이 건강한 분홍색으로 돌아왔고 출혈도 멈췄고 흔들리던 치아들도 많이 안정되었어요. 무엇보다 말씀하실 때 발음이 또렷해지셨고 식사도 훨씬 편하게 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기억력까지 좋아지셨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할아버지가 예전처럼 기억력이 좋아졌다고 신기해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도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정말 기뻐하셨어요. 또 다른 사례로 67세 이순덕 할머니도 있어요. 할머니는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계셔서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고 계셨는데 잇몸 건강이 정말 안 좋으셨어요. 약 때문에 침이 말라서 더 심해진 거였죠. 처음에 할머니는 내 병도 많은데 이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잇몸 건강이 좋아지면 당뇨 관리도 훨씬 쉬워져요라고 설명을 드렸더니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셨어요. 할머니도 꾸준히 관리하시니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잇몸 상태가 좋아지면서 혈당 조절도 훨씬 안정되었고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지셨어요. 할머니가 이런 일이 가능한 줄 몰랐다 하며 감사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제가 확신하게 된 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올바른 지식과 꾸준한 실천만 있으면 건강한 잇몸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치아가 빠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자연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실제로 80대, 90대에도 자연치아를 20개 이상 건강하게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꾸준한 관리예요. 매일 올바른 방법으로 양치질 하시고, 잇몸에 좋은 영양소를 꾸준히 섭취하시고,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특히 3가지 핵심 영양소인 비타민 B군, 칼슘과 마그네슘, 비타민 D는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잇몸에 좋은 음식들도 일상에서 꾸준히 드세요. 옥수수 속대 우린 물로 가글하기, 당근 쪄서 먹기, 사과 작게 썰어서 천천히 씹기 같은 것들 말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에서는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최소 석 달은 꾸준히 해야 눈에 띄는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 효과는 정말 놀라울 거예요.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건강한 잇몸은 건강한 삶의 시작이다라는 말이에요. 정말 그래요. 잇몸이 건강하면 맛있게 식사할 수 있고, 자신감 있게 웃을 수 있고, 말하기도 편해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신 건강이 좋아져요. 여러분의 가족이나 주변 분들 중에 잇몸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이런 정보를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세요. 제가 2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분들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거예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 잇몸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다면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차근차근 실천해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심각한 상태라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중요해요.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서 동시에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더 빠르고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잇몸 건강은 하루아침에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함이 그렇게 중요한 거고요. 제가 진료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환자분들이 선생님, 이제 사과도 베어 먹을 수 있어요. 친구들과 식사하는 게 즐거워졌어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라고 말씀하실 때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느껴요.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포기하고 싶으시겠지만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보세요. 저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어요. 건강한 잇몸으로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자신감 있게 웃으시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요. 잇몸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그리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요. 건강한 잇몸,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